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유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게 할게요. 자, 유목민족의 성장인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 전 시대까지는 뭘 배웠었냐면은 진한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그다음에 위진 남북조 그다음에 수당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당나라 8세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당나라 이후의 역사예요. 당나라 이후의 역사. 지금부터 이제 당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당나라, 우리 저번 시간에 당나라 때 안사의 난 이후로 지방의 절도사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슨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황소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황소의 난. 자, 안사의 난 이후에 지방의 절도사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지역을 지키고 있던 이 절도사들이 이제 각자 여러 개의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5대 식국시대라 그래요. 막 혼란스럽게 절도사들이 이 나라 세웠다 저 나라 세웠다 그 나라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5대 식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송나라예요. 송나라. 그러니까 수당 다음에 5대 식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송나라. 자, 당나라 때 우리나라 역사 뭐였죠? 통일신라랑 발해였죠. 발해. 그 우리 통일신라 발해 시대 다음에 뭐가 들어서죠? 고려시대가 들어서죠. 우리 고려시대 때 있었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10세기에 건국되었다. 10세기. 그러니까 8에서 10세기까지 당나라였고 10세기에 송나라가 건국됩니다. 수도는 어디냐? 카이펑. 개봉이에요. 개봉. 카이펑. 개봉. 카이펑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당나라 수도는 어디였죠? 장안성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 지배층은 누구였냐? 사대부예요. 이 사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송나라의 지배자가 사대부였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송나라는 앞선 시대가 무슨 시대였냐면 5대 식국 시대였어요. 5대 식국 시대는 당나라가 장군들한테 지방을 지키라고 놔둬놨더니 이 사람들이 안사의 난 이후에 혼란을 틈타가지고 지방에 있던 장군들이 막 반란을 일으킨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우리가 5대 식국을 통일한 나라기 때문에 다시는 5대 식국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군들의 힘을 빼놔야겠다. 그래야 반란을 못 일으킬 테니까. 그러면서 문치주의를 내세웁니다. 문치주의란 건 뭐냐면 장군들은 무 중에 뭐죠? 무죠. 싸울 무자 써서 글씨 쓰는 사람들은 문이죠. 문을 제1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문신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문치주의를 내세워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그 약화시킨 힘을 누구한테 보내냐? 황제권에게 보내는 거예요. 황제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황제를 돕는 글쓴 신하들, 문신들을 우대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신들은 조금 힘을 빼주고 왜? 5대 식국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요 자리에 무인들을 쫓아내고 문인들을 임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치주의라고 해요. 문신들을 더 우대해주는 정책을. 자, 이렇게 자꾸 문신들을 우대하다 보니까는 무인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무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점점 약해져요. 전쟁을 잘 모르는 문신들이 이제는 주요 자리, 그러니까는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주요 자리에 문신들이 임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장군들도 아닌데. 하지만 문신들은 다 쫓겨나고 문신들이 이런 정책을 차지하다 보니까 송나라 군대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송나라 위에 등장했던 거란에 군사적으로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송나라는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경제력도 굉장히 센 나라였지만 군사력이 문치주의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에 군사적으로 밀려서 이제 조금 창피한 약속을 맺기 시작합니다. 비단과 은을 바치는 맹약을 맺습니다. 비단과 은을 바치는 맹약. 그러니까 비단과 은을 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마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제 송나라는 계속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거란뿐만 아니라 탕구투라는 민족하고 충돌을 해서 송이 또 매년 비단, 은, 차를 바치는 맹약을 맺습니다. 여기저기 삥을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삥을 뜯기다 보니까는 송나라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군사력 강화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왕한석이에요. 왕한석이 재정을 늘리고 국방을 강화시켜서 다시 송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하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개혁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신법이라고 했어요. 신법. 하지만 이 신법은 반대 제가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송나라는 얻어 터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죠. 자, 그 송나라에는 다음 지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요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인데 요 지역 이름을 뭐라 그러면 연운 16주라 그래요. 연운 16주. 지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빗금으로 쳐져 있는 부분. 연운 16주. 이 연운 16주는 5대 19 혼란 시기에 거란 애들이 중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란이 이 연운 16주를 먹고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거란이 먹은 거예요. 거란이 먹은 상태에서 거란이 계속 침공을 하니까 송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단과 금을 주면서 쳐들어오지 마, 막 그랬었죠. 근데 송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 연운 16주를 뺏고 거란을 쫓아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란의 연운 16주를 뺏기 위해 그 위에 거란 위에 있던 금나라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국이 있고, 한국이 되게 작네요. 자, 송이 있다고 치면 송, 여기에 거란이 있고 연운 16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뒤에 여진이 있어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 거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여진과 힘을 합칩니다. 여진과 힘을 합쳐서 거란을 함께 공격을 해요. 그래서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켰으나 여진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금나라. 거란이 나중에 세운 나라 요나라. 나중에 다 같이 합니다. 이 여진 애들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여기 와보니까 어머,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하느라고 힘이 드럽게 약하네. 그래서 금나라도 여전히 거란에 대신해서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진과 여진금 같은 말이에요. 여진금과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으나 금나라가 와보니까 송나라도 약한 거야. 그래서 금이 송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금의 공격으로 송나라는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위에 있던 송나라는 멸망하고 이제 그 송나라의 후손들이 강남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5호 16국 시대 동진이 내려가는 것처럼 진나라가 있다가 진이 망하니까 동진을 세웠던 것처럼 송나라가 망하니까 강남지방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해요. 남송을 건국하고 나서 금나라가 강남까지 내려올 것 같으니까 금나라한테 다시 야, 우리가 금과 은을 바치니까 쳐들어오지 말아줘 하면서 맹약을 맺습니다. 되게 여기저기 삥을 뜯기고 다니죠. 자, 송나라 나침판. 이 송나라는 군사력만 약했지 경제력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나침판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세계 최초로 나침판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알고 방향을 알기 시작하면서 해상교역을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항구가 취안저우라는 곳이랑 명주라는 곳이에요. 취안저우, 명주는 이쪽 부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취안저우, 명주. 취안저우나 명주 같은 도시들이 외국 상인들과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이렇게 문물 교육이 있다 보면은 외국 애들한테 관세를 받아야 되죠. 세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세금, 외국 상인들을 관리하고 거기 애들한테 세금을 받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기구가 시박사예요. 시박사를 설치해서 교역을 감독하고 관세를 징수했다. 욕한 게 아니에요. 시박사예요. 시박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상교육은 발달하다 보니까는 거란, 여진, 그 다음에 대리, 대월. 자, 대리는 어디냐면 요 대월 밑에 중국 남쪽에 여기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대리와 대월은 베트남을 얘기합니다. 베트남. 대월. 그 다음에 송나라 시기에 있었던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는 엄청 발달해서 돈은 많은데 힘이 약한 애야. 그래서 자꾸 삥을 뜯기는 애예요, 송은. 그래서 이 시기에 은근히 수능이 자주 나오는 게 요 활발한 교육 속에서 일본에 동전을 수출합니다.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한국 돈도 받지만 달러도 우리나라도 받죠. 달러도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송나라 돈이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송나라 돈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일본에 동전을 많이 수출을 했다. 이 시기에 이런 동전 수출을 하고 관세를 걷고 했던 기관은 어디예요? 아까 말했죠. 시박사예요. 시박사. 자, 이 시기에 해상 교육이 발달하던 시기에 고려도 역시 발달한 항구가 있었어요. 그 항구는 뭐냐? 고려시대 최고의 항구 병난도입니다. 초등학교 지식입니다.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 우리 한나라 시기에는 주변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하듯이 송나라 시기에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봅시다. 일단 송나라 시기의 주변에는 랴오강 이 시기 요쪽에는 요나라 거란이 있었어요. 거란. 랴오강 지역에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입니다. 요가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 망하고 나서 막 혼란스럽다가 이제 고려가 등장합니다. 고려. 그 다음 윈난지방이란 건 아까 대리지방 보여줬죠.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중국 서남쪽이에요. 남쪽에 해당하는 곳. 이 지역에서는 대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대리국, 대리기사, 대리국. 그 다음에 북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 얘네 베트남 언제 중국한테 복속을 당했냐면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무제 때 찌에우다가 건국한 남비에시 한무제 때 멸망을 하고 남해 구군이 세워지죠. 그 이후에 계속 중국이 지배를 합니다. 그 지배를 할 때 계속 지배를 받다가 5대 식국 시대, 요 5대 식국 시대에 요 시대에 중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틈타서 드디어 중국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서 대월을 건국합니다. 대월. 베트남에 오랜만에 나라가 등장했어요. 대월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시간을 잠깐 볼게요. 시간을 10분 지났네. 10분. 자, 그러면은 이제 송나라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요 나라, 고려, 대리, 대월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럼 거란, 맨 처음에 송나라를 맨 먼저 괴롭혔던 거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거란에서는 야유라복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거란은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부족 단위로 다니죠. 그래서 부족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이 부족끼리 다니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중국의 큰 농경민족이 있을 때는 농경민족과 싸웠을 1대1로 싸웠을 때는 부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특정 부족에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족들을 다 통합해버렸다. 그럴 때는 항상 중국을 침략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란도 각자 부족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야유라복이라는 영웅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세운 나라가 거란족들 중에서도 요 나라예요. 요 나라. 이 요 나라는 먼저 우리 앞에서 한국사 시간에서도 나왔었는데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5호 16국 시대에 연운 16주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드디어 이 민족이 혼란기를 틈타서 이 연운 16국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중국 땅을 쏙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운 16국을 기반으로 송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경제력은 센데 힘이 약해. 그래서 비단과 은을 바치면서 우리 쳐들어오지 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굴욕적인 맹약을 맺습니다. 그 맹약이 뭐냐면 전연의 맹약이에요. 전연의 맹약. 앞에다도 써놓으면 좋겠네요. 거란의 군사적으로 밀려 맹약을 맺음. 이게 뭐라고? 전연의 맹약. 전연의 맹약. 이때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형은 누가 있을까요? 형은 송나라가 합니다. 그리고 아우는 거란이 합니다.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두죠. 근데 여기서 윗사람은 송나라지만 표면적으로는 송나라가 그래도 내가 형 할게 형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생인 거란한테 계속 삥을 뜯기는 이런 굴욕적인 맹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라고? 전연의 맹약입니다. 자, 이 거란 애들이 이 중국 땅에 들어왔잖아요. 중국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부족 애들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목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말을 탑니다. 그럼 막 말에서 막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막 춤도 출 수 있고 뒤돌아서 화살도 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건강한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뛰어놀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농경민족에 정착만 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문화에 막 반하기 시작하는 거야. 중국의 문화에 반하고 중국의 문화에 막 흡수되면서 그 건강했던 기질들을 잃기 시작해요.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 싫어. 나 여기 농촌에 앉아있고 싶어.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의 본래 자신들의 강점이었던 건강한 기질을 잃기 시작하니까 농경민의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고유 제도와 관습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거란 애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문자도 만들어요. 자기들의 문자, 거란 문자를 만듭니다.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 또 여기 연운 16줄 점령을 했을 때 요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은 중국인들이겠죠. 소수의 거란인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려야겠죠. 그랬을 때 거란 애들이 요 지역을 다스릴 때는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애들이 중국 애들한테 흡수되면 안 돼. 우리가 수가 적은데 중국 애들 문화에 흡수돼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한 풍습을 잃게 돼. 그러면서 농경민을 다스리는 방법을 따로 하고 자기들 원래 부족이었던 유목민 다스리는 풍습을 따로 합니다. 그 풍습의 이름이 남북관제.
죄송해요. 그 하나로 합시다. 하나로. 남명간제, 북명간제로 고쳐주세요. 남명간제, 북명간제. 이렇게 고쳐주세요. 남명관제, 북명관제. 남명관, 북명관을 따로 임명을 해서 여기 표 보이죠? 북명관, 남명관을 따로 임명해서 북명관은 유목민 그대로 옛날에 부족 살던 대로 다스리고 남명관은 이전에 율령체제로 당나라 때부터 계속 율령체제 밑에 살았었죠. 율령체제에서 지방은 주연제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한족의 땅은 주연제 기존에 있었던 대로 율령체제로 다스리고 그 유목민족 애들은 유목민족 기존에 살고 있던 대로 부족제로 다스리는 겁니다. 북명관은 부족제 거란 애들을 다스리고 남명관은 농경민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같은 거란이 다스리는 땅이어도 거란을 다스리는 제도와 중국인을 다스리는 제도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 따로 두는 제도를 남명관, 북명관, 남명관제, 북명관제라고 합니다. 남명관제, 북명관제는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라고? 이중통치제도예요. 이원통치제도. 이원통치제도란 건 뭐야? 농경민과 유목민을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자, 요 지도 보세요. 송나라. 아까 서화. 하나라한테도 삥을 뜯겼었다 그랬죠. 거란이 있었고 여기 빠진 게 있다면 여기 여진이 있겠네요. 여진. 그 다음에 한국에는 고려가 있었고 윈난 지방에는 대리, 그다음에 베트남 지방에는 대월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서하. 자, 중국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라고도 하고 서하라고도 해요. 서하. 자, 얘네 민족은 어떤 애들이냐면 하를 세우는 민족은 탕구투족이에요. 탕구투족. 거란족, 탕구투족 이렇게 각자 흉노족 하듯이 족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족 하듯이 탕구투족. 자, 좀 있지네. 자, 탕구투족은 11세기에 등장을 해요. 아까 송나라가 10세기에 등장을 해요. 10세기에 등장을 하죠. 탕구투는 송나라 등장하고 나서 등장한 애들인데 지금의 티베트 계통 애들입니다. 티베트 계통 애들. 자, 티베트 계통 지금 달라이라마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티베트는 지금도 불교를 숭상해요. 얘네들도 역시 불교를 숭상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 탕구투 애들은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얘네도 중국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율령 체제에 대해서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조금씩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탕구투도 과거제를 시행을 해요. 과거계가 아니라 과거제예요. 과거제를 시행을 하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거란과 마찬가지로 중국 애들한테 흡수될까 무서워서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합니다. 독자적인 문자. 얘네를 표현하는 자주 나오는 말로 뭐가 나오냐면 비단길을 통해 동서무역을 중개했다. 비단길이 이렇게 있겠죠. 한나라 때부터 계속 있었던 비단길. 그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탕구투족은 서쪽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한테 팔고 중국의 물건을 사서 서쪽 상인들한테 파는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무역을 하던 아이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바로 옆에 거란이 있죠. 그래서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고 송나라와도 충돌을 하는데 송나라는 등치만 컸지 애가 힘이 없죠. 그래서 송나라 충돌에서 송나라한테 매년 비단과 은 차를 받는 맹약을 맺습니다. 이거 맹약의 이름 없습니다. 맹약의 이름이 있는 건 오직 거란과 요나라.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 교과서상에 나오는 건 거란과 송나라의 맹약 이름이 나와요. 전연의 맹약. 이 하나라가 나중에 등장하는 원나라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는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그러니까 오직 탕구투가 거란한테도 안 됐고 나중에 등장한 원나라한테도 안 됐지만 오직 이겼던 나라는 어디? 송나라와 싸워서 이깁니다. 송나라와 충돌해서 비단과 은 차를 받는 맹약을 맺었었다. 자, 거란과 탕구투 했습니다. 거란과 탕구투. 자, 그 다음에 여진을 해야 되는데 여진까지 할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네. 자, 봅시다. 시간이 19분이네. 그만해야겠네요. 알겠어요. 알겠어. 요거 하면은 화내겠지? 그만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